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채점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7월에 가면 인천시,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1년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4번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 평가원 모의고사는 6월, 9월 수능인데 참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매월 보는 시험의 시행사가 다 다르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3월에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서울시에서 받고, 그 다음에 5월은 경기도에서 보고, 또 7월은 인천시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사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높고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과목적 성취도라든가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어렵고요. 또 마찬가지로 6월이나 9월이나 수능도 물론 평가원에서 시험을 출제한다 하더라도 시험의 난이도 차이, 또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수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의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6월에, 9월에 어떻게 시험을 봤다고 해서 실제 내 수능 성적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입시가 어렵고 수능이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5월 교육청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국어 영역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될 텐데, 국어 영역은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만점 표준 점수가 135점이죠. 그리고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의 표점 만점이 150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교육청 모의고사고 3월과 5월의 짧은 기간의 차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주관했느냐, 경기도에서 주관했느냐에 따라서 표점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만점의 표준 점수가 150점이었고 1등급이 133점이기 때문에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무려 17점이 벌어져요. 17점. 만약에 이게 실제 수능이라고 한다면 결국 국어의 영향력으로 상위권 대학 의대 합격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5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만점이 135점이고 1등급이 129점이니까 1등급과 만점의 표점 차이가 무려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도니까 결국은 3월 모의고사와 5월 모의고사 간의 과목별 점수 편차폭이 너무나 크다,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때는 국어 시험을 잘 보고, 어떤 때는 국어를 못 보고, 어떤 때는 수학을 잘 보고, 어떤 때는 수학을 못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과목별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월이 어려웠고 국어가 쉬웠다면 5월이, 수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수학의 만점 표준 점수가 154점이에요. 그리고 1등급의 점수가 137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점수의 간격이 대략적으로 7점 정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17점 정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를 보시면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의 표점은 무려 1등급이 점수가 141점, 그리고 만점이 167점이니까 점수가 26점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저런 점수는 수능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죠. 대략적으로 국어나 수학의 영역의 표준 점수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많이 높아봤자 145점, 148점 정도 구간이 되지 150점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5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수학의 표준 점수 만점이 154점과 167점이었다는 점, 이만큼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끼리 시험에 응시하고 경쟁을 하는 모의고사에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 간의 학력의 편차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월과 5월을 비교하면 3월은 모의고사가 국어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5월은 수학 영역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 우리가 전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수학과 국어의 표점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하지만 표준 점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제 상위권 대학의 합부를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원자들 간의 학력 차이를 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은 바로 수학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느냐 또 의대 합격을 하느냐와 걸림돌이 되고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영역보다 수학 영역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어를 보시면 영어는 지금 보면 5월에서 1등급을 맞이하는 학생의 비율이 6.25%고요. 그 다음에 7월에서 3월에서 1등급을 맞은 영어 학생들의 비율이 7.99%이기 때문에 3월에 비해서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가 영어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전년도 수능에서는 사실상 전년도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대의 1등급 비율이었지만 2024년대는 4등급 중반 정도의 비율이 나오면서 영어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는 과목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영어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영어를 1등급을 맞느냐 2등급을 맞느냐 3등급을 맞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을 아시겠죠. 그렇죠? 첫 번째 만약에 1등급을 맞았다고 한다면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2등급을 맞는다라고 하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의 편차폭이 크거나 반영 비율이 또는 2등급이 원서를 썼을 때는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등급을 맞고 원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3등급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1등급 맞느냐, 2등급 맞느냐, 3등급 맞느냐가 지원 대학의 폭을 결정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국어, 수학, 탐구다. 이렇게 말하면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영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어의 영향력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원서를 쓰게 될 때는 그 적은 점수가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와 5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시행사가 다르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어떻게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분리하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3월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몇 월일까? 보시는 것처럼 3월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합니다. 3월에. 그리고 가장 적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는 해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 전년도 같은 경우는 3월에 시험을 응시한 학생의 수가 30만 8,815명이었고 그 다음에 10월에 시험을 응시한 학생이 24만 365명이었어요. 그리고 6월, 9월 수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적은 경우는 9월이죠. 9월에 28만 4,526명인데 2024년도와 2023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2023년도 3월에 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의 숫자가 30만 8,815명이었고 그리고 2024년도는 32만 1,493명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숫자가 3월과 5월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년도보다 약 10,000명, 12,000명 정도 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3월에는 12,000명 정도가 늘었고 5월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000명 정도 인원이 늘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의대가 현재 증원이 계획된 게 약 1,509명 정도 의대 인원이 증원이 되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 많은 학생들이 정시에, 올해 입시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의 숫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척이나 많아질 것은 뻔한데 그게 재수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는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전년 대비 약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늘어난다. 재수생도 늘고 재학생도 늘다.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어떻게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이나 5월과 같은 모의고사 시험을 토대로 나 수능 잘 봤다.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수능 최저 충족하겠다. 라고 낙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모의고사보다 실제 수능은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월, 9월 수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과연 6월, 9월 수능을 가면서 얼마나 학생의 응시자의 숫자가 변화하거나 감소하는지를 보시면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를 보면 2024학년도에는 무려 6월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와 9월에 수능에 응시한 학생의 수를 보면 비율적으로 약 7.08%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인원으로 따지면 21,677명이 감소를 했죠.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 사실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7월, 8월을 넘어가면서 수시에서 원서를 쓸 건지 정시에서 원서를 쓸 건지 또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할 건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원서를 쓸 건지를 결정하게 되고 내가 정시보다는 수시로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이런 학생들이 9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을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8월 정도 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가 수능에 응시할지 말지 또 수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지를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6월과 9월에 참여하는 숫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2022학년도는 5.23%가 감소했고 2023년도에는 약 6%가 감소했고 2024년도 학년도에는 7.08%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재수생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재수생들은 6월에서 9월, 9월에서 수능으로 가면서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4학년도에 6월에 시험에 참여한 재수생의 숫자가 75,470명이었는데 이게 9월에서는 93,381명이었어요. 이러다가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157,368명이죠. 결국은 뭐냐면 수능과 실제 9월과 6월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47.95%, 전체 재수생 중에서 재수생을 100으로 봤었을 때 재수생 전체 중에서 47.95%밖에 안 되고 9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57.44%인데 실제 수능에 100%가 들어온다는 점이죠. 결국은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3월, 5월, 7월, 10월에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시행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결국 들쑥날쑥하고 그 다음에 6월, 9월 수능에서도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큰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수능이라는 형태의 시험을 실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야 만나보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험을 잘 봤지만 평상시에는 시험을 생각보다 잘 봤지만 실제 수능으로 가면 수능을 망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에 대한 조기 완성, 그리고 철저한 관리, 실전 문제풀이 능력, 개념에 대한 완비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이널 과정을 철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수능의 공부가 정말 아무리 안 돼도 9월 이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 짓는 과정들을 꼭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6월 모의고사에서 과연 재학생과 졸업생은 어떤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재학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년 대비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재학생이 늘었어요. 우리는 올해 특히 의대가 증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재수생들이 크게 많이 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수생들은 나중에 9월 수능에서 얼마나 늘어날지는 실제 수능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재학생들이 전년과 다르게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재학생의 증가, 재수생의 증가 동반적으로
수능의 응시생의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시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6월 평가원과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숫자는 재학생은 1060명이 증가했어요. 6월 모의고사에 신청한 학생이. 재수생은 398명만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6월 모의평가에 참여한 재수생, 졸업생의 비율은 18.7%고요. 재학생의 비율은 81.3%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에 곱하기 2를 하면 실제 수능에서의 재수생의 비율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18.7% 곱하기 2를 하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비율이 나와? 37% 정도의 비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35%였죠. 그 전년도가 31%. 그럼 올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재수생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35%에서 37% 구간 내에 재수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마치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5월 평가원 시험에서 시험을 좀 잘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각보다 시험을 못 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는 3월 또는 5월, 6월, 9월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진단하기도 어렵고 이 시험을 통해서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대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 수시에 대한 지원 학과를 결정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죠. 그만큼 입시는 매우 어렵고 더군다나 올해 작년과 다른 점은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서 의견이 매우 어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수시 원서를 쓴다. 그럼 첫 번째, 전년도 합격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는 것도 의미가 없고 두 번째, 5월이나 6월이나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실제 수능에 몇 점이 도달할지를 예측하고 원서를 쓰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9월에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쓰게 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객관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거나 재수생들은 어떤 점들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수능에 대한 고득점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시험의 난이도에서도 본인의 목표만큼의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